건강검진 결과 정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며 돌아오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분명 검진표에는 정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몸은 예전 같지 않을까요? 혹시 정상이라는 두 글자만 믿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건강검진 수치는 학교 시험처럼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점수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내 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 표지판입니다. 정상 범위 아니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그건 이미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혈압이 115에서 125로, 혈당이 90에서 98로, 의학적 기준으로는 아직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숫자의 흐름 속에서 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겁을 들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연한 안심 대신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진짜 기준을 세워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아마도 정상인지 재검인지 그 한 줄부터 보실 겁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아, 별일 없구나. 그렇게 검진표는 서랍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처럼 갑자기 고장나지 않습니다. 건강과 질병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혈압이 118이었고 올해 128이 나왔다면 아직 정상 범위일 수 있습니다. 의사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어떨까요? 혈관이 작년보다 더 높은 압력을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압력이 5년, 10년 지속된다면 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혈당도 같습니다. 작년에 92, 올해 99, 정상입니다. 하지만 99는 정상 상한선에 거의 닿아 있습니다. 이 말은 췌장이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도 완만한 우상향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치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압이 조금 오르고 혈당도 조금 오르고 체중도 조금 늘었다면 각각은 작아 보여도 함께 보면 다릅니다. 이것을 복합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은 겹칠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정상입니다 라는 말에 멈추면 안 됩니다. 정상 안에서도 위치를 봐야 합니다. 작년과 비교하고 재작년과 비교하고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약을 줄이거나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 가기 전 내 몸의 상태를 조금 더 똑똑하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정상이라는 말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숫자 속에 숨어있는 흐름을 읽기 위해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진표에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간 수치, 콜레스테롤, 혈당, 빈혈, 갑상선 다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라면 먼저 봐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 5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 혈압은 몸 전체 혈관이 받는 압력입니다. 문제는 높아도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수축기 혈압이 작년보다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완기 혈압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상이라도 상한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혈관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혈압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표입니다. 두 번째, 혈당. 혈당은 혈관 속 당의 농도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 끝자락에 있다면 췌장은 이미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이 수치는 최근 2에서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숫자보다 이 평균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혈당은 혈관, 신장, 눈,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만 보시면 안 됩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 HDL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다면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밥, 떡, 면. 한국 식습관에서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 하나보다 비율과 흐름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간수치 AST, ALT. 많은 분이 간수치와 피로도는 같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간세포 손상 지표입니다. 정상 범위라도 상한선 근처라면 간은 이미 염증과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식, 음주, 수면 부족은 간 수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간은 침묵하지만 정직한 장기입니다. 다섯 번째, 신장 수치 eGFR.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신장 수치는 신장이 얼마나 잘 거르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으면 신장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복합 위험입니다. 혈압은 경계선, 혈당도 경계선, 콜레스테롤도 약간 높다. 각각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3가지가 겹치면 심뇌혈관 위험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 5가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진짜 우선순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생활 속 작은 전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조금 불안해지셨나요? 혈압도 보고 혈당도 보고 콜레스테롤까지 보니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알게 된 것이 이미 가장 큰 변화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수치가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그 속도를 늦추는 것, 경계선이라면 더 올라가지 않게 막는 것. 이것이 시니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완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유지와 지연이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혈압이 경계선이라면 무엇부터 할까요? 짜게 먹는 습관을 조금 줄이는 것, 국물 한 숟갈 덜 먹는 것부터. 혈당이 조금 높다면 식후 10분 걷기부터. 운동을 1시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튀김을 매일 먹지 않는 것, 고기 양보다 빈도를 줄이는 것. 이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압은 수주 안에 반응합니다. 혈당도 식후 움직임에 즉각 반응합니다. 간 수치도 음주와 수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관심을 주면 반응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은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은 필요하면 계속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함께 조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딱 하나만 더 바꾸십시오. 오늘은 국물 줄이기, 내일은 식후 10분 걷기, 그 다음은 야식 줄이기. 작아 보이지만 몸은 그 기록을 남깁니다. 수치는 생활의 기록입니다. 생활이 바뀌면 기록도 바뀝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왜 실제로 수치를 바꾸는지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저 작은 습관들이 수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막연한 위로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봐야 합니다. 나트륨과 혈압,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은 실제로 내려갑니다.
여러 연구에서 나트륨을 줄인 그룹은 수주 안에 수축기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나트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물 한 그릇 덜 먹는 것, 싱겁게 먹는 습관, 이 작은 선택이 혈관 압력을 줄여줍니다. 식후 걷기와 혈당. 혈당은 식사 직후 가장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때 10에서 15분만 움직여도 근육이 혈관 속 당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 상승 폭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식습관과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식이섬유를 늘리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탄수화물 섭취에 민감합니다. 밥과 면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질 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과 간 수치, 간은 밤에 회복합니다. 야식과 과음이 줄어들면 간 수치 AST, ALT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대사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혈압 안정과 신장 보호. 신장은 혈압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치가 아닙니다. 안정입니다. 건강은 극적인 반전보다 완만한 안정이 더 오래 갑니다. 수치가 급격히 내려가는 것보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이 더 큰 승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관리와 약물치료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쌓이면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를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오해를 자주 합니다. 이 오해가 관리의 시작을 늦춥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정상이면 괜찮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상 범위는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상 안에서도 상한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주의는 필요합니다. 정상은 멈춤이 아니라 관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오해, 하나만 높으면 괜찮다. 혈압만 조금 높고 혈당은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함께 봐야 합니다. 혈압이 경계선, 혈당도 경계선, 복부 비만이 있다면 각각은 작아 보여도 겹치면 다릅니다. 위험은 더해진 것이 아니라 증폭됩니다. 이것이 복합 위험입니다. 세 번째 오해, 약만 먹으면 해결된다. 약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생활이 그대로라면 근본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약은 브레이크입니다. 생활은 운전 방향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오해, 나이 탓이다.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의 근거는 아닙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있습니다. 몸은 끝까지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 이미 늦었다. 늦은 관리보다 늦은 포기가 더 위험합니다.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승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10년 뒤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은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치료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고 기준을 세우는 중입니다. 수치를 무시하는 것도 수치에 집착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검진표 속 숫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정상입니다 라는 말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방향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와 신장 수치까지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워드리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정리되셨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속을 요구합니다. 하루에 하나, 조금 덜 짜게 먹기, 조금 더 걷기, 조금 더 쉬기.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수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은 안정을 찾습니다. 수치는 나를 평가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입니다. 조금 높게 나왔다면 망했다가 아니라 지금 조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건강은 한 번에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검진표를 오늘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오. 작년 수치와 올해 수치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내 몸의 방향을 읽어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조용히 힘들어하시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두려운 분들을 위한 변비 탈출과 장 건강 리듬. 변비는 단순히 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움직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복용 중인 약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작된 변비나 혈변,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다면 그때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몸을 무리하지 않으면서 장 본연의 리듬을 천천히 되찾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